안녕하세요. 채널15의 김영관 박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6월이 다가왔어요. 시험도 2주 정도 남았는데 많이 떨리시죠? 여러분들의 그 떨리는 마음 저희가 채용 콘텐츠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험이라는 게 동일한 절차를 밟아가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큰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겠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우리 수험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시험 방역 관리 안내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험 방역 관리 안내를 꼼꼼히 하나씩 짚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채용의 모든 것 함께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방역 관리 안내입니다. Channel 15. 먼저 시험장 출입금지 안내입니다. 현재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았거나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시험장에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전 고시 사항입니다. 시험당의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의 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 화장실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어서 시험 당일 안내사항입니다.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로 손을 위생한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 후에 입장을 하시는데요. 마스크는 신분확인실을 제외하고는 시험 마칠 때까지 반드시 착용합니다. 또한 유증상자는 별도의 관리실을 운영을 합니다.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험실 유의사항입니다. 시험실 응시자 간 간격을 2m 확보하게 되고요. 시험실은 날씨를 고려하여 모든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나 이가 어려울 경우 휴식 시간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응시자 협조사항입니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이 마칠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개인 안전을 위해 손위생을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입시 전에는 저희들이 체온 측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다소 입시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당일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응시자 분들은 시험장 내에서 기침 예절을 지켜주시고요. 시험 중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 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험 방역 관리 안내 우리 모두 안전을 위한 지침입니다. 여러분 꼭 이 부분 잘 생각하셔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Channel 15. 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채용 담당자 Q&A 시간입니다. 네, 경남소방본부 채용 담당자 소방경 정대주입니다. 와! 저희가 이제 뇌피셜 시대는 갔거든요. 오피셜로 가기 위해 일부러 채용 담당자님을 섭외를 하셨고요. 제가 약간 이제 홍보를 하자면 제 20기 소방간부 후보생 수석 졸업생입니다. 박수! 박수! 퀄리티가 좀 다르고요. 저희 아주 성실한 답변 또 채용 담당자로서의 정확한 오피셜적인 답변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경 정대준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처음 촬영해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운데 오늘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온 38도 이상 올라가시고 빨개지셨는데 얼굴 너무 빨개지셨어요. 정말 솔직하신 답변 지금 이 마음 이대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받기 위해서 여러 커뮤니티를 활용을 했고요. 소사모라든지 유튜브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디 소사모님이고요. 다음 카페에서 왔는데요. 시험 당일 코로나 지역 방문을 안 했는데 열이 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시험날 한 교실에서 몇 명이 같이 시험을 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응시생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시험 당일 시험장 앞에서 응시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체온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체온이 37.5도가 넘어가거나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 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한 교실에서 최대 몇 명 정도 입시를 할 수 있을까요? 응시생 여러분들이 시험장으로 사용하시는 곳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학교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교실 환경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24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 당일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통상 24명이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디 정가영님이 보내주셨고요. 화이트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시도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응시생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수정용 테이프는 사용할 수가 있고
수정 스티커나 수정액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응시생분들이 직접 준비해 오신 것만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시험본부 측에서 제공하는 수정 테이프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셨을 때 답안지에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나서 꼼꼼하게 잘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화이트 등 수정사항 부분은 시도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도 소방본부 고시사항을 확인하셔서 꼼꼼히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아이디 요민님입니다. 6월 20일 시험 변경은 없겠죠? 현재 지금까지 시험 일정에 대해서 변경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의 확대 추세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아이디 이거 닉네임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국가직 전환이 되면서 기존 시험과 크게 변동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올해 4월 1일부터 저희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죠? 박수! 국가직 전환 이후에 저희 소방기본법 등 여러 법령이 재개정되고 있지만 채용시험과 관련돼서는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채용시험과 관련돼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아이디, 저는 이 아이디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디 나 어떻게님. 괜찮아요. 힘내요. 네, 22년부터 선택과목 폐지, 공통과목 변경이라고 하는데 특채의 경우 변동사항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 소방시험의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는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고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 총론, 영어, 한국사 이렇게 5가지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경력 경쟁 채용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선택 과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디 햄찌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경남 합격자 발표가 10월인데 1차 입교가 금년에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10월에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1차 입교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19나 다른 그 교육 환경 사정에 따라서 일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저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말에 1차 입교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후배님으로 뵙길 바라고요. 다음 좀 재밌는 질문인데요. 아이디 홍지표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반장님 혹시 춤추시고 싶으셔서 질문 받은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거 답변 저한테 주시죠. 온 네. 질문이네요.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김신영 주라주라를 패러디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너무 놀랬고요. 정책 홍보가 좀 딱딱한 면이 있으니까 부드럽게 접근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디 김윤님이네요.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만 있어도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말이긴 한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또 여자 소방관이 되기 위해 응급구조학과를 제외하고 어떤 학교를 가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인데요. 구급 관련 경력 경쟁 채용은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진한 후에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 업무 또는 간호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업무 관련 학과는 간호학과나 소방 관련 학과가 있고요. 소방에서도 화재, 구조, 구급, 예방,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까지 다양한 업무 분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하는 업무 방향에 따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이디 킹콩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모 소방본부에서는 작년에 시험이 끝나고 시험지를 가져갔다. 올해도 그럴까요? 라는 질문 하나. 그리고 지역마다 수정 테이프 사용이 불가능으로 나눠지는데 이거 통일하면 안 되네요. 다음 시험날 마스크는 무조건 KF94만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그 시험지 배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행 법령상 채용시험의 문제지를 모두 공개해야 된다. 이런 명확한 규정은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시도마다 정책상 가져가게 할 수도 있고 모두 회수를 할 수도 있고 정책상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테이프 같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역시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도마다 운영하는 정책이 다릅니다.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수정 테이프는 사용할 수 있고 수정 스티커, 수정액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꼭 KF94 마스크를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응시사 개인들이 준비해 오시는 면 마스크 또는 덴탈 마스크 지참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스크 부분 참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우리 수험생들 마스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없지만 개인 안전을 위해 면 마스크, 덴탈, KF80, 94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 후에 공채 시험을 보고 구급대원이 되면 그냥 구급대원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이디 최은정님. 우리 또 박서영 반장이 구급대원이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경력 경쟁 채용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정해진 의무 복무 기간 동안 경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공개 경쟁 채용으로 임용되어도 관련 부서의 인력 필요에 따라서 자격 보유 분야에 우선 배치될 수도 있고요. 계속 그 업무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알아주세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디 김주연님. 21년 시험은 과거처럼 3월인지 아니면 올해 시험 후 1년 뒤인 6월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내년을 저희가 예상하고 지금 답변 드려야 되는데 담당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2021년도 채용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보통 전년도 말에 채용 인원을 산정하게 되면 당해 연도 1, 2월에 채용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채용 인원을 어떻게 산정하게 되는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100명을 채용하고 싶다. 저희 마음대로 100명을 다 채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전년도 하반기에 중앙부처와 기준인건비를 선정을 하게 되고 기준인건비로 선정된 증원분과 그리고 저희 퇴직인원이나 장기휴직 등과 같은 자연감소분을 합해가지고 당해년도 채용인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전국 지도 소방본부가 같은 날에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초에 소방청과 각 시도가 시험 일정을 협의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시험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영어 아이디만 걸려요. 아이디 DEEPSEA님이 해주셨어요. 딥씨. 딥씨. 네, 딥씨님이 해주셨어요. 구조 특채의 특수부대 전역자 경력 인정은 전역하고 기간이 따로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 신규 채용 때 약간 혼란스러웠던 부분이죠. 지금은 응시 자격이 갖추어졌다면 전역 이후 기간에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질문 참 많으셨는데요. 응시 자격이 갖춰지면 전역 이후 기간에는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이디 HS2님. 네, 운전면허를 취득 예정으로 해놓고 접수를 했는데 취득하고 나서 면허 등록을 하려고 보니 가산 등록밖에 안 되더라. 필수 자격증 같은 경우 필기치고 나서 확인하는 건가요? 물음 주셨습니다. 네, 지금은 현재 저희 원서 접수 사이트에는 가산점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응시 요건으로서 운전면허 부분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취득 예정으로 해놓으신 분들은 필기시험 이후에 확인할 예정이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좀 마음이 안도가 되는 답변이십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또 영어예요. 아이디 S2OUNG02님이 주셨어요. 소방공무원 화학직 경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채용 예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화학 분야라 하더라도 정해진 보직이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부서의 인력 필요에 따라서 위험물 담당자나 가스나 화학 사고를 대응하는 특수구조단 같은 곳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학 분야에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저희 소방 업무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화재 진압대원 등 일선 소방대원과 같이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채용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디 미니님인데요. 질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주셨습니다. 네. 궁금왕이신데요.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게요. 응급실 경력으로 바뀐다. 특별 채용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23년부터 바뀌는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급대원 응시 자격증 경력 요건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계속 유지된다는 말이겠죠. 네,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 작년 여자 합격 컷 여성분이셨나봐요. 미니분. 예, 여성 합격 컷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여성 채용 부분은 이제 일반 소방, 그리고 구급, 응급구조학과 등등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모든 합격 컷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매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할 때 각 분야별로 합격 컷을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예년도 합격 컷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찾아봤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경상남도 소방본부 게시판에 들어가서 합격 치니까 필기 합격 발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끝에 보시면 각 그 성별이라든지 직렬별로 합격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되게 궁금했어요. 경남으로 지원했을 때 소방서 발령은 어떻게 되나요? 되도록 희망 지역으로 해주시나요? 이 부분. 예.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죠? 부분인데요. 소방서에 임용을 하기 전에 응시생 여러분들 개인별로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희망 소방 간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 중에 받은 성적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되고요. 다만 소방서별로 인력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TO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결국은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 소방 합격하셔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우리 후배님들 좀 잘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남 선호지역, 비선호지역 궁금해요. 이건 약간 의견이 섞일 수 있는데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로 편차가 조금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고성소방서인데 고성소방서는 지역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약간 내외죠. 네, 깨알 같은 고성소방서 홍보 드렸고요. 다음 이 부분도 되게 핫해요. 육아휴직 쓸 때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나요? 정말 핫한 질문이에요. 네네네. 요즘 어느 기관에서 육아휴직을 눈치 보고 쓰나요? 그죠? 저희 소방에서도 최근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도 조금 있으면 6월 초에 제 첫째 이야. 아이가 와. 나올 예정입니다. 저도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박수 한번. 육아휴직. 네, 동참하고 있는 육아휴직 첫째 아이를 곧 출산하시는 우리 소방경 정대준님이십니다. 이야,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디 질문님.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하는 질문사항은 몇 개일까요? 이건데요. 면접은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으로 구분됩니다. 집단 면접은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개별 면접은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질문 개수는 정해진 게 없고요.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내용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디 길기원님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인데 특채가 없어지면 공채로 시험 본 후 9급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라고 하시면 졸업 후에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텐데요.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공채로 합격하시고 응급구조사 자격에 따라 9급 업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아이디 랄발광진님. 네, 아이디 너무 좋고요. 힘이 넘치시네요. 좋습니다. 대학을 이미 취득을 했는데 이제 취득하고 나서 들어왔을 때 승진을 위하면 지금 따는 게 낫나요? 아니면 소방사 들어와서 따는 게 낫나요? 이런 질문이신데요. 궁금하네요. 소방사 공채를 기준으로 임용 전에 일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승진 시에는 가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앙특채 여자 9급은 경력 없이 시험 보고 들어갈 수 있나요? 이 부분 약간 어려운 부분이면 그죠? 예,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구급대원과 관련된 경력 경쟁 채용은 구급 경력 분야와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채용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주관하는 응급구조학과 채용은 없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응급구조학과 채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마다 시험을 주관에 따라서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시도의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도의 공고문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가면 게시판에 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씩은 꼭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다음 아이디 철룡님이 질문 주셨어요. 요거는 저도 궁금한 건데 이번 실기는 마스크를 낀 상태로 진행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필기, 체력, 면접으로 이어지는 각 시험 단계별 세부적인 계획은
전 시험 단계가 종료되었을 때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아직 체력 시험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체력 시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왕오달 이거 우리만 아는 용어잖아요. 왕복 오래 달리기. 왕오달. 네, 왕오달은 센서로 진행되나요? 아이고.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용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겠죠. 맞습니다. 왕복 오래 달리기뿐만 아니라 저희 경남에서는 악력, 배근력,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 뛰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이렇게 6가지 종목 모두 센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 6가지 센서 장비를 사용하는데 몇 군데 안 되죠. 저희 경남이. 공정하겠습니다. 네, 공정하고. 네. 또 비슷합니다. 계속 이제 체력 관련한 또 질문인데 윗몸 일으키기 기계 다리 부분 높이 조절해도 되나요? 저는 다리가 좀 짧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이고. 내렸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네, 여러분들 시험에 응시하시기 전에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릎뿐만 아니라 발목에 받치는 부분도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사전에 감독관과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할 수 있다. 철용님 많은 질문 주셔서 우리 수험생들 같이 좋은 정보 얻어갈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이고 또 영어 아이디예요. JINPYOHONG 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배근력 바 잡을 때 작년에 고무 패킹이 어디는 돌아가고 어디는 좀 적게 돌아가고 해서 연습한 실력보다 운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의사항도 몇 건 들어온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또는 다른 시도랑 같이 가운데 세 부분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배근력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세 부분에 양쪽에 고무 손잡이가 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손잡이는 가운데 세 부분이 아닌 양쪽 검색 고무 부분을 잡으셔야 되고요. 배근력은 이 손잡이를 수직으로 당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강한 힘으로 비틀게 되면은 고무 부분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세에 따라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체력 시험 같은 경우도 공고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어디를 잡아라, 이 장비는 어디에 기대라, 이거는 자세를 어떻게 취하라는 부분이 다 나오죠? 맞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양한 의견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 여러분들께 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경남소방본부 우리 채용 담당자 소방경 정대준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hannel 15.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저희 채널 시호와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네, 여러분 함께한 소중한 내용들이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동안 또 마음 모아주시고 도움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질문에 따른 열심히 질문해 주신 분들한테 드리라고 선물이 저희가 와서 여러분들께 4분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한 명씩 뽑아볼까요? 그럴까요? 네, 저는 일단 아이디 홍진표님. 홍진표님. 반장님 혹시 춤추시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닌지 나중에 합격하고 오시면 저희와 함께 콘텐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신 아이디 철룡님. 네, 아이디 철용님. 네, 답변하기도 어려웠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분 제일 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질문 질문해주신 우리 아이디 은서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두가 궁금해할 자격증이나 다른 질문을 주신 아이디 랄발광지님. 아이디가 너무 예뻐요. 네. 화이팅! 네, 랄발강진님 드리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네 분께서는 우리 경남소방 인스타그램으로 주소 이렇게 있죠? 네, DM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합격 저희들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었고요. 앞으로도 같은 마음입니다. 경남소방 채널 15야 체험 컨텐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격! 안녕. Channel 15.